박정임이 며느리 방 서랍 속 열린 금고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흰 봉투를 보게 됩니다. 봉투 위에는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엄마 장례비 현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임의 손이 얼어붙고 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민이? 정임이 서민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보셨잖아요. 어차피 준비는 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어머님이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순간 정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이 집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박정임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김현우라고 적혀 있었죠.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고 시골집을 정리한 뒤 장남의 집으로 올라온 지는 이제 일주일째였습니다. 70년을 함께 살던 그 집을 떠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임은 미처 몰랐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서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낯설었어요. 거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처음 보는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지만 정임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할머니, 손녀 소영이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소영은 예전보다 키가 훌쩍 자랐지만 표정이 무뚝뚝했어요. 응, 소영아. 많이 컸구나. 할머니 기억하지? 정임이 손을 내밀었지만 소영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시골집에 놀러 왔을 때는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서울 생활이 많이 다르죠? 현우는 정임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곧 서민정이 차린 저녁상에 모두 앉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어요. 가끔 젓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임은 이런 정적이 어색했어요. 시골집에서는 밥상머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거든요. 정임은 김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김치가 참 맛있네. 누가 담았어?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요즘은 다 사 먹어요. 서민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정임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까? 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정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정임이 가져온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래.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 정임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적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았어요. 현우와 서민정, 그리고 소영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정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소파는 4명이 앉기에 충분해 보였는데 어쩐지 정임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엌의 기계들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식기세척기 버튼을 누르자 이상한 소리가 났고 커피 머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어요. 인덕션도 처음 써보는 것이었고 냉장고 문에서 나오는 물도 신기했습니다. 그때 서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기계들이 복잡해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서민정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정임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0년 동안 부엌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된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오후에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며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자신마저도 그 기계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모두 기계가 하는 집에서 정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시골집에서 보던 넓은 들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늘마저 작게 보였고 새소리 대신 자동차 소리만 들렸어요. 정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서울 생활에 대한 작은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서민정은 항상 먼저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쓸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가 빨래를 처리했습니다. 정임은 점점 자신이 이 집의 구경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골집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갔고 소영은 학교에 갔으며 서민정은 요가 수업을 들으러 나갔어요. 정임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채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고 책을 읽으려 해도 안경이 맞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리모컨의 버튼들도 복잡해서 원하는 채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임은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모두 세련되었지만 차가웠고 부엌은 너무 깨끗해서 사람이 요리를 하는 곳 같지 않았어요. 냉장고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포장된 것들이었습니다. 시골집에서 기르던 채소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문득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민정이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정임은 혹시나 해서 안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도 가지런했어요. 서민정의 화장품들이 가격표가 붙은 채로 줄지어 있었고 향수병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서랍 안에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금고 안에 흰 봉투 하나가 보였고 그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임은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장례비 현금 500만 원. 정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벌써 준비해 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봉투가 마치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아마 정말로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임은 봉투를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그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장례비. 그 5글자가 정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자신이 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서민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에만 계셨어요? 심심하셨죠? 오늘 요가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정임에게는 그 말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자신이 금고를 본 것을 알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현우와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임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 짐으로 생각하는 건가? 김치를 집는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밥맛도 없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서울 공기가 시골과 달라서 그런가 보다. 정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정말 피곤한 건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민정은 휴대폰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만이 가끔 정임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것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임은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금고에서 장례비 봉투를 받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를 짐으로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갔고 서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응, 맞아.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소영은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만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현실과 비교했어요. 똑같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정임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볼 수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드라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마 서민정과 현우가 조금씩 모은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 봉투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 집에서 짐이 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당신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정임은 그날 밤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거실로 나가니 현우는 벌써 회사에 갔고 소영도 학교에 간 것 같았어요. 서민정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결심을 했어요. 어머님, 늦게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실까요? 서민정이 물었지만 정임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서민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민이? 정임의 말에 서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서민정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정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봤어. 금고 안에 있던 봉투. 정임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500만 원이지? 내 장례비로 준비해둔 거 맞지? 정임은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봉투를 보는 기분이 어떨지는 생각해봤니? 서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나 좀 바깥 공기 쐬고 올게. 정임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민정의 어머님, 잠깐만요라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말해버렸으니까요. 1층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정임은 예전에 알던 친구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정임아,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서울이 너무 낯설어서. 순자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 쪽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서툴렀지만 정임은 천천히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아무도 정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종로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정임은 서울의 거리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시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나름대로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자와 만나 가까운 찻집에 앉았습니다. 정임아, 많이 야위었네. 서울 생활이 힘들지? 순자의 따뜻한 말에 정임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금고 속 봉투 이야기, 집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 가족들과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정임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나쁜 마음에서 한 건 아닐 거야. 순자의 위로에 정임은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래도 서울 구경이나 좀 하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순자는 정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걷는 길이 정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꽃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했고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와, 꽃이 정말 예쁘다. 잠깐 구경하고 가자. 순자가 말했지만 정임은 꽃집 안에서 나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 정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남자도 정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정임이야? 정말 정임이 맞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정임의 첫사랑이었던 고정수였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정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정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꽃집을 하고 있어. 정임이는 어쩐 일로 서울에? 정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치 있게 나는 저기 카페에서 기다릴게라고 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정임과 정수는 꽃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보내고 아들 집으로 왔어. 그런데 서울 생활이 쉽지 않네. 정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정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힘들겠다. 나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거든. 자식들은 다 바쁘고 가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로워. 정수의 말에 정임은 공감이 갔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정임아, 넌 여전히 예쁘다.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야. 정수의 말에 정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야? 다 늙었는데. 아니야, 정말이야. 특히 웃을 때는 완전히 그때 그 모습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 그동안의 삶,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어요. 정수는 정임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서울살이 힘들지? 혹시 괜찮다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도 외롭고 너도 힘든 것 같으니까. 정수의 제안에 정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 정수를 만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정임이 대답하자 정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내 전화번호 줄게. 언제든 연락해. 정수는 정임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정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정수가 정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임아, 여기선 혼자 울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정수의 따뜻한 손길에 정임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와 합류한 정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임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 남자가 누구야? 순자의 물음에 정임은 부끄럽게 웃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우연히 다시 만났네. 호호, 정임이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순자의 농담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이제 서울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서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빠르지만 그 안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진 하루였어요. 고정수를 다시 만난 것도 신기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아침과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현우와 서민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들어오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정임이 대답하자 서민정이 현우를 쳐다보았어요. 뭔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우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정임은 소파에 앉았고 현우와 서민정도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은 방에 있는 것 같았지만 문틈으로 살짝 엿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우리 방에 들어가셨다고요? 현우의 말에 정임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군요. 그래, 들어갔어. 문이 열려 있어서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금고를 보셨다고요? 서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내 장례비라고 적힌 봉투도 봤고.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미리 준비해둔 이유가 뭐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서민정이 숨을 깊게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험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보험 정리가 안 됐다고? 정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너희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야? 현우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뒀다고? 정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래 살면 그 돈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계속 그냥 둘 거야? 서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현우 오빠 월급만으로는 빠듯한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려면. 서민정의 말이 점점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안일도 기계가 다 하고 요리도 저희가 하고. 현우가 서민정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아, 그만해. 아니에요, 오빠. 이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어머님도 불편하실 텐데 차라리 요양원이나. 요양원?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서민정은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때 소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소영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들어가 있어. 서민정이 말했지만 소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면 엄마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 누가 알아요? 소영의 말에 서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소영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는 엄마보다 요리도 잘하시고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할머니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요? 소영의 말에 정임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의외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할머니, 저 엄마 없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사온 반찬보다 훨씬 맛있었다고요. 서민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영아, 내가 뭘 안다고. 저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싫어한다는 거, 매일 아빠한테 불평하는 거 다 들었어요. 소영의 폭탄 선언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왜요? 사실인데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민정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마음에서 한 건 아니에요. 서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저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현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정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다. 나도 불편했거든. 할 일도 없고 쓸모없다는 생각만 들고. 정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장례비 봉투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현우와 서민정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쯤요. 서민정이 작게 대답했어요. 내가 시골집 정리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한 거네. 정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으니까. 나는 내 방에 있을 테니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정임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만이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오라고 작게 말했지만 서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임은 가방을 조용히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됐나 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정임은 그날 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5시 정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에 필요한 짐만 챙기고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식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올게 걱정하지 마라. 더 길게 쓰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면서 정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선 정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자에게 연락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고정수에게 갑자기 도움을 청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새벽 지하철 안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로에 도착한 정임은 24시간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 깊게 숨을 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편지 받는데 정말 걱정돼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며칠 있다가 갈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제 민정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아직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찜질방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임은 혼자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임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지금 찜질방에 있어. 집에서 좀 나와 있으려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정임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임아, 찜질방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딸이 출장 가서 지금 혼자 있거든. 순자의 제안에 정임은 고마웠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순자야. 여기서 며칠 있다가 생각 정리하고 집에 갈게. 하지만 찜질방에서의 하루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답답함은 계속되었고 어지러움도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이기만 했어요. 둘째 날 아침 정임은 더욱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고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임 씨, 어제 꽃집 앞을 지나가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정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바쁜 일이 있어서요. 정수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따뜻해졌어요. 집에서는 현우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정이도 잘못했다고 하고 소영이도 할머니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정임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좀 더 있다가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민정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서민정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임은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현우 때문에 하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정임은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고정수의 꽃집 앞을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으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정임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민이 정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응급실로 이송된 정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정임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인 현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현우 씨죠?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현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현우는 급하게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지금 바로 와. 서민정도 놀라며 소영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네요. 그동안 병원에 다니고 계셨나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심장내과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약도 복용하고 계셨고요. 가족분들이 모르셨다면 환자분이 일부러 숨기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니. 상태는 어떤가요? 서민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심장 부정맥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줄 몰랐어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거죠? 현우도 서민정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의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정임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병상 옆에 앉아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말라빠진 손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눈을 좀 떠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정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정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정임은 어떤 마음으로 깨어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했지만 점차 병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하얀 천장, 의료기기 소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빨간 눈으로 정임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민정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목이 말라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물. 정임이 간신히 말하자 소영이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제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정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정임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부정맥 때문입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가족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모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정임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병원에 다니고 계셨다는 것도,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 것도. 현우의 말에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그리고 너희도 바쁘잖아.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가족인데. 서민정이 말했지만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진짜 가족 취급을 받았나 싶었거든요. 정임은 침대 옆 작은 캐비닛에서 자신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뭘 찾으세요? 현우가 물었지만 정임은 가방 안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봉투를 보자 가족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 물었어요. 정임은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임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쓴 거야. 너희가 장례비 봉투 준비해 둔 걸 보고 나서. 정임의 말에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임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정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민정아, 소영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야. 어머니, 뭔 소리예요? 현우가 놀라며 말했지만
정임은 계속 읽었어요. 내가 살아서 불편하다면 조용히 떠날게. 시골집에서 혼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너희가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게. 서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알아. 정임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겠더라고. 정임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아버지 제삿날에는 된장찌개를 꼭 끓여주렴. 엄마는 그거 하나만 바란다. 그리고 소영아, 할머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렴. 소영이 정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런 편지 쓰지 마세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소영의 눈물에 정임도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아,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현우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봉투는 정말 혹시나 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혹시나가 뭐야? 정임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보험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 받는 게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할까봐.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임의 질문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민정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둔 거구나. 네, 그런데 어머님이 보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민정의 말에 정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내가 오래 살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정임의 질문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정리되면 다시 넣어둘 생각이었어요.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한 돈이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었고요. 정임은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운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민정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는데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정아. 정임이 서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 모시기 어려워했거든. 서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귀찮다는 표정도 많이 지었고 알고 있었어. 정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느꼈어. 하지만 참았지. 왜 참으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화내셔도 됐는데. 정임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영아,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현우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달라질게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래. 정임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현우의 말에 정임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해줄게.
나 6개월 전부터 심장내과에 다니고 있었어. 혼자서.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정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더 짐이 될까 봐서. 정임의 고백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로 하여금 병까지 숨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진짜로 달라질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너무 오래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현우가 말하자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미안하죠. 가족들이 나간 후 정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빠른 도시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정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족들과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과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정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가슴 답답한 것도 덜하고. 정임의 대답에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시던데 사이가 좋으시나 봐요. 사이가 좋다는 말에 정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대화로 많은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모셔야 하는 짐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현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온 것을 보니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너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현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저희 집에서 정말 불편하셨죠? 현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임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정임이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었어. 할 일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도움이 안 된다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현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있어서 좋았어? 정임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솔직하게. 정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현우의 고백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다는 걸.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영이도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민정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정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정이가 나한테 의지했다고? 네, 어머니 모르게 저한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요리 비법도 물어보시고 정임은 놀랐습니다. 서민정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아마 어색해서였을 거예요. 민정이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니까. 그때 서민정이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현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정이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잠깐 밖에 있을게요. 현우가 나간 후 서민정은 정임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괜찮아. 소영이는? 소영이는 학교 갔어요. 어머님 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정아. 정임이 서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사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요. 서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모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정임은 서민정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 시어머니 모실 때 힘들었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요? 서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때 나도 너랑 비슷한 나이였거든. 정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마다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짜증도 났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 서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뭔가 도와주시려고 할 때마다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는 그냥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서민정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임은 서민정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뭐든 여쭤볼게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정말 정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된장도 같이 담가볼까? 시골에서 가져온 메주가 있거든. 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때 소영이 학교에서 돌아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아, 할머니 괜찮아.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빨리 오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심심해요. 소영의 말에 정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네. 할머니, 저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서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비법이 뭐 있어 정성으로 끓이는 거지. 정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우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정말? 그럼 내일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정임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줘. 뭐든 말씀하세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속마음을 숨기지 말자.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고. 네, 약속할게요. 서민정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볼게요. 나도 아프면 숨기지 않을게. 정임도 약속했어요. 소영이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정임은 소영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날 저녁 정임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례비 봉투도 진짜 문제가 아니었고요. 진짜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일주일 후 정임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정임이 좋아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서민정이 정임이 알려준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떠세요? 서민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정아, 냄새가 좋네.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어머, 냄새가 그럴듯한데? 맛 좀 봐도 될까? 서민정이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국자를 건넸습니다. 정임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처음 치고는 잘했어. 다음에는 된장을 조금 더 일찍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날 거야.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없는 동안 혼자 연습해 봤거든요. 서민정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돌아오셨네요. 소영이 정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는 동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영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현우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으니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어때요? 서민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임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웃었어요. 맛있어. 정말 잘했네. 이제 우리 집 된장찌개는 민정이가 담당이구나. 정말요? 그럼 어머님께서 다른 요리도 가르쳐 주세요. 김치 담그는 것도요. 물론이지. 김장철 되면 같이 담가보자. 정임의 대답에 서민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소영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래. 소영이도 배울래? 그럼 방학 때 천천히 가르쳐 줄게. 식사를 마친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임이 현우를 바라보자 현우는 서민정과 눈을 마주치고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손에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임이 물었습니다. 그 봉투는 예전에 정임이 받던 그 봉투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현우가 봉투를 정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임이 봉투를 자세히 보니 위에 적힌 글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엄마 장례비라는 글씨가 지워지고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제삿날 용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임이 놀라며 물었어요. 서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편지에서 아버님 제삿날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그 돈을 아버님 제사 때 쓰면 어떨까 해서요. 현우도 덧붙였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이나 성묘 갈 때 필요한 돈으로 쓰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으로도 쓰시고. 정임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돈은 어머님을 위한 돈이었는데 마치 어머님을 빨리 보내려는 것처럼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서민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소영이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봉투는 슬픈 봉투가 아니라 사랑의 봉투가 됐어요. 소영의 말에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영아, 정말 기특하다. 정임은 봉투를 들고 남편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사진 앞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봤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 이제 이 돈은 당신을 기리는 돈이 됐네. 잠시 후 정임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이 봉투 때문에 많이 서운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따뜻해져.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뭔가 준비할 때는 꼭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현우가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임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 병원에 있는 동안 옛 친구를 만났거든. 친구요? 서민정이 궁금해했어요. 고등학교 때 알던 사람인데 지금 종로에서 꽃집을 하고 있어. 혼자 사는데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정임의 말에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분이 남자친구분이에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남자친구지. 왜? 우와, 할머니도 연애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말에 정임이 얼굴을 붉혔어요. 야, 소영아. 뭔 연애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 좋으신 거 맞죠? 서민정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일이에요.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시면 저희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너희가 괜찮다면 언젠가 집에 초대해 볼까? 네, 좋아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며칠 후 정임은 고정수와 함께 종로 꽃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 씨, 많이 좋아 보이네요. 가족들과 잘 풀렸나 봐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수 씨 덕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뭘 했다고. 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정임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임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만남이 생기다니 신기해요. 마치 젊어진 것 같아. 저도요.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 그런데 정수 씨.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지 않을래요? 가족들이 뵙고 싶다고 해서.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며느리가 된장찌개를 잘 끓여요.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일주일 후 고정수가 정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정수를 보고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서민정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수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정임 씨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화목한 가정이시네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서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소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정수가 정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임 씨가 복이 많으시네요. 식사가 끝나고 정수가 돌아간 후 소영이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수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할머니한테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 소영이 눈에도 좋아 보여. 네, 할머니 보는 눈빛이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요. 서민정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기뻐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좋은 인연이시네요. 자주 뵈어요. 그날 밤 정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지?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다워졌어. 그리고 좋은 친구도 생겼고, 당신도 기뻐할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임은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용돈이라고 적힌 그 봉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빠른 도시였지만 이제 정임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았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자리가 있는 곳 말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상처를 주고 한 줄의 편지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하죠. 정임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가족들을 오해하고 혼자 속을 끓였던 시간들이 부질없었어요. 진심 어린 마음과 말이면 되었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냥 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금빛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